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선형회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선형회귀를 실제로 기계학습에 적용하기 위해서 비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비용이란 기본적으로 어떠한 가설이 얼마나 정확한지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비용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알고리즘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도 한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가설식으로서 1차 함수를 그려보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바로 이렇게 생긴 1차 함수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가설을 세웠다고 가정해 보는 거죠. 이때 비용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직선과의 거리를 구함으로써 비용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즉 이제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비용 함수란 걸 만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예측값에서 실제값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예측값에서 실제값을 빼게 되면은 이렇게 실제 데이터가 더 위쪽에 있는 경우에는 음수값이 나오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비용 같은 경우는 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음수값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곱을 해줍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제곱을 해준 값에 평균을 구함으로써 이 비용 함수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건데요. 즉 한마디로 현재의 W 1차 함수의 기울기 값과 Y 절편, 즉 W와 B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비용 함수의 실제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비용은 말 그대로 비용이기 때문에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즉 비용 함수로 구한 비용이 적을수록 좋은 가설, 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학적 기호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시그마를 한 다음에 이렇게 m개만큼의 데이터의 평균을 구해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비용 함수를 이용해서 가장 합리적인 식을 도출할 수가 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은 바로 이 경사하강이라는 개념이 그 답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이제 경사하강법을 이용해서 합리적인 식을 도출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우리가 세운 가설식을 wx라고 식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경우에서 비용 함수는 wx-y를 따르겠죠? 즉 한마디로 이제 이러한 것을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실제로 경사를 타고 내려가는 경사하강법이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x축을 w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먼저 임의의 w 값을 정해준 다음에 여기서부터 경사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특정한 간격으로 점프를 하는 거죠. 점프를 하면 당연히 이렇게 곡선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가장 깊은 골짜기에 도달할 때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미분의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사실 가장 기본적인 고등학교 미분 개념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특정한 위치에서 경사를 타고 내려갈 때는 이렇게 미분을 통해서 기울기를 구함으로써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제 미분이란 건 쉽게 생각하면은 2차 함수에서 특정한 위치에서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수학적 이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미분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냥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이구나 라고만 이해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렇게 가장 이렇게 깊은 골짜기, 즉 꼭지점 부분에 있는 곳은 이렇게 기울기가 0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확히 수평을 이루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수평을 이룰수록 좋은 식을 세웠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경사를 타고 내려가서 이렇게 최대한 수평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식을 찾는 과정이 바로 선형회귀를 적용한 머신러닝을 구현할 때 이렇게 경사하강법을 이용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어떠한 직선을 그린 다음에 가장 합리적인 식인 이 식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바꾸어가면서 학습을 거친다고 했어요. 바로 이러한 그림을 표현한 게 이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 밟으면서 아래쪽으로 점프하는 과정이 바로 이렇게 선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이렇게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시면 이렇게 초반에는 점프를 많이 하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렇게 섬세하게 조금씩 점프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곡선이 구조이기 때문에 초반엔 이렇게 조금만 점프를 하더라도 아주 많은 양을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렇게 초반에는 크게 변화할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여기에서 이렇게 맨 처음에 점프했을 때와 같이 말입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하자면 이 점프를 이제 얼마나 뛰어야 할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곡선의 특성상 아까 말했듯이 초반에 많은 폭으로 변화를 해요. 또한 이제 너무 작게 점프를 하면 오랫동안 학습을 해야겠죠. 만약에 이렇게 점프하는 폭이 작다면 아주 많은 학습에 걸쳐서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어요. 또한 너무 크게 점프를 한 경우는 학습 결과가 부정확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바로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너무 크게 점프해버리면 마치 농구공이 튀기듯이 이렇게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많이 폭이 변화할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너무 크게 점프하는 경우 또한 이런 학습의 결과가 부정확한 식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주 적당한 크기만큼 점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프로그래머가 결정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부분을 실제로 프로그래밍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런 경사하강 라이브러리를 이미 만들어서 제공해주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개념만 이해하고 있어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개발할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 수학적인 기호를 이용해서 구현할 필요가 없고 이미 만들어진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이용함으로써 머신러닝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배운 내용을 토대로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장사꾼 예시를 한번 머신러닝 프로그래밍을 실제로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비용과 경사하강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